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이 5%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5.18% 인상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오면서 갈등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우리 정부에 융통성을 발휘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는 남북 간 협의를 거치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회장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개성에 다녀오셨다면서요? 예, 그랬습니다. 네, 이 개성공단 임금 문제가 시작된 것이 지난해 12월부터로 알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계속해서 남북이 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심경으로 지켜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당국 간 대화만 재개가 되면 네. 우리 정부에서도 어떤 지금 인상률을 그걸 꼭 고집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 남북이 합의해서 공동으로 운영해야 되는 개성공단의 특성과 한계치를 생각을 해서 네. 대화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것을 이제 통보해온 데서 문제가 시작된 거죠. 네. 그런데 풀어갈 수는 있겠으나 결국 당국 간 대화가 끊어져 있는 게 우선 첫 번째 문제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일각에서는요, 이 개성공단이 현재 남북 관계 이 상황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현재 상황 체감하시기에 어떻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요. 네. 임금 문제 가지고 개성공단이 중단되거나 네. 또 그쪽에서 공단에 폐쇄한다거나 북쪽이 그럴 경우는 전혀 없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정부의 대북 제재 우리가 524 조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난 정부에 시작됐으니까 벌써 5년을 넘기고 있는데요. 예, 이번 정부 초기 2년 전에는 가동 중단 사태도 있었죠. 예. 기업들 피해가 상당하지 않나 싶은데 현재 기업들은 어떤 상태인가요? 그때 좀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입었죠. 네. 입었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경협보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경협보험이 원래 그런 거에 대비해서 기업들의 피해를 좀 보완 내지는 구제해 줘야 되는데 약관상의 문제로 인해서 전혀 기업들이 피해 구제를 못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약관을 개정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럼 2년 전에도 타격이 있었고 지금도 이제 좀 불안불안한 상황이실 것 같은데. 예, 이번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두고 우리 정부에게 융통성을 발휘해달라 이렇게 주문하셨잖아요. 예. 오늘 정부에서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액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일방적으로 공단 노동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정부도 제가 생각할 때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 지금 대화나 협의 테이블에 북측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유례해서 우리 정부가 고지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북한 당국인데 우리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자주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북측이 원래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최저임금 상한선 인상 요구를 만약 들어준다면 또 다른 부분에서 또 다른 무리한 요구가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네. 있을 수 있는데 북측이 근본적으로 공단이 망가질 정도로 요구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측은 현재의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합의됐고 계획됐던 것보다는 현재의 공단 규모가 20분의 1에 불과하고 그것이 524 조치 이후에 한 5년간 장기적으로 그 상태에서 억제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공단 자체가 선대위원장의 유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공단을 임금 문제로 인해서 포기하거나
또 다른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항상 그 기업들한테 그 어려운 그 요구나 압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공단이 완전히 망가질 정도의 그런 적이는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안 그래도 저 남북이 당국 간 협의를 한다고 해도 북측의 네.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네. 북한이 혹여 개성공단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을까 이제 궁금했는데 예. 지금 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유훈 사업이고 북한도 나름의 절박감이 있겠죠. 불만은 있지만 이게 폐쇄로까지 갈 위험성은 낮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개성공단에 저희가 임금 체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내 현황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마다 좀 다릅니다만 연봉제 혹은 또 이제 월급제, 시급제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임금에 이제 보너스나 뭐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금 뭐 최저임금이 어떤 부분은 그 충분히 그 논의 가능하고 한 게 현재도 임금이 한 190불 정도 됐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70불에 한 6, 7배 정도 되죠. 네. 그래서 그 최저임금, 그 시간급 임금만 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 형태의 생산 장려금이나 뭐 인센티브나 그 성과급이 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군요. 있군요. 네. 각 그 회사 단위로 그 룰과 어떤 그 틀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업종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정부에서 그 자세히 파악을 해보면 충분히 그 부분은 그 기업들하고 그 의견의 그 일치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 협의 있습니다. 조정이 가능하다. 예. 자, 회장님 지금 뭐 이 큰 틀에서 보면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는 한 개성공단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생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겠죠. 또 사업을 또 운영하신 입장에서 걱정이 크실 텐데 짧게 어떤 바람을 좀 오늘 전하고 싶으세요? 저는 뭐 시정일과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부고 그 북은 더더욱 그렇고 정경 분리와 좀 민관 분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이었습니다.